자, 여러분, 정치는 정치고 영성은 영성이지.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한 믿음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과감한 주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와 영성은 분리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이디어는 바로 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 주장의 핵심에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숨어 있어요. 특정 교회나 종교단체를 국가 권력과 분리하는 것. 이건 좋은 생각이죠. 우리 모두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 즉 영성 그 자체를 정치에서 떼어놓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순서로 이 놀라운 주장을 따라가 볼 거냐면요. 먼저 정치와 영성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문제가 뭔지 제대로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그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꿀 궁극적인 아이디어까지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의 규칙, 그러니까 법에 반영되는 것. 이게 바로 자치의 진짜 핵심 아닐까요? 만약 정치가 우리의 가치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면 그 정치가 과연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영성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신비로운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믿는 가치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치는 그 믿음을 현실 세계의 규칙으로 만들어내는 도구인 셈이죠. 이 둘을 분리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신념을 현실 세계에서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영성은 이미 전 세계 모든 정치에 아주 깊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영성을 섞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대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성을 섞고 있는지 제대로 보려고도 안 한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인류의 믿음이 정치에 섞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영성을 정치에 섞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영성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끔찍한 문제들, 전쟁, 가난, 차별, 이게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가시돋친 문제들은 사실 분리와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뿌리, 그러니까 낡아빠진 영적 토대에서 자라난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현재 우리 정치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이유가 바로 어제의 신, 즉 분열의 영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랑 나를 가르고 우리 편이랑 적을 나누는 그런 믿음 말이죠. 이건 결국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내일의 신이라는 새로운 이해, 그러니까 새로운 영성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면 해답도 당연히 영적인 데에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새로운 영성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하나됨. 그리고 둘째, 모든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자유. 이 두 가지 믿음이 사회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하나됨과 자유라는 원칙이 구체적으로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제 이론이 현실이 되는 지점이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는 그냥 내 거야, 원래부터 내 거였어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어떤 억압적인 체제도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처럼 51%가 49%를 찍어 누르는 이런 승자 독식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원칙이 있으니까 사회의 중요한 결정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폭넓은 동의, 즉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민주주의 과정은 권력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건데요. 전문가와 대표자들이 최선의 해결책을 연구해서 제안하면 최종 결정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국민이 직접 내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안이 통과되려면 무려 3분의 2라는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소수를 무시하는 결정이나 뒤에서 이루어지는 로비 같은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겠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정부 활동은 속속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선거는 100% 공적 자금으로 치러서 돈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해요. 심지어 세금마저도요. 강제로 떼어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인 기여, 즉 나눔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정직과 책임이 시스템의 중심에 서는 거죠. 자, 이제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어쩌면 가장 멋진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공유하는 일종의 전 지구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 정말 강력한 통찰 아닌가요? 우리한테 진짜 부족한 건 해결책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널리 공유할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 의료, 빈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미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죠. 전 세계에 해결책 공유 본부 같은 게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교육 혁신에 성공하면 그 방법을 즉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공유하는 겁니다. 의료, 에너지, 정치, 모든 분야에서요. 한 곳의 성공이 인류 전체의 성공으로 바로바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는 지금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질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서 전쟁이 나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 추적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정반대로 돌려서 어디서 평화가 싹트고 있는지, 어떤 혁신이 성공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공유하는 데 쓴다면 어떨까요? 이제 문제로 가득 찬 지도가 아니라 해결책 지도를 펼쳐볼 때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면 그 해결책이 영적인 것 말고 다른 무엇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는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 그 가장 깊은 곳의 믿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